안녕하세요. 직장인투자TV의 직투입니다. 오늘 영상은 세 가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,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봐야 할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, 그리고 두 번째 빅히트 관련해서 증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, 세 번째 영진약품 미코, 그리고 상담 요청해 주신 형제의 NC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오늘 추가 매수 없었습니다. 미코랑 영진약품 들고 있는 거 두 가지 종목으로 지금 계속 홀딩해 나가고 있고, 아직 시장에 약간의 혼조세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매 계획이 없고요.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. 일단 시장에서 좀 봐야 할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면은, 트럼프 퇴원 부양한 기대에 상승을 했다고 해요. 뉴욕 증시가 이제 어젯밤에.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퇴원을 할 거고 완치가 될 거예요. 분명히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, 트럼프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확진된 이후에 나올 뉴스는 무조건 호재밖에 없었다라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고, 이제 완치가 되고 그런 미디어에 나와야겠죠. 이제 TV라든지 트위터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진다든지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, 남은 건 이제 부양안, 미국의 이제 경제 부양안이 조금 합의가 될지 안 될지가 조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계속 부양한 기대만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,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영향을 받았어요. 근데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다면은 분명히 급락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부양한 기대 상승 중인데,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여기 오늘 고가가 866포인트 코스닥,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65포인트를 좀 넘어갔어요. 매수세를, 그러니까 매동을 좀 보시면은,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계속 샀고, 코스닥은 지금 결국에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조금 애매한 시장이 흘러가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이 없고, 어쨌든 미국 시장도 그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 중인 거지, 완벽한 상승의 방향은 아직 못 잡은 것 같아요. 확실히.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아직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전고점 여기 90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추매를 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어차피 증시가 계속 상방을 보고 있다면은 950포인트는 필연적으로 넘어야 할 선이기 때문에, 이 부분을 못 넘고 맞고 흐른다면은 정해진 건 하방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분이 계시다면은 이 전고점 905포인트를 넘었을 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고요. 아무튼 지금 제가 보는 포인트는 860포인트이긴 한데, 이거는 조금 보수적이지만 약간 한 20%에서 30% 정도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방식이고,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905포인트 이 전고점 부분을 넘는 순간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거 같은 경우는 2458포인트 이 전고점, 지금 이미 여기 쌍봉을 찍었죠. 이 2450포인트를 두 번이나 도전을 했고, 여기서 세 번째 도전이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,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면은 정말 끝없는 하락이 올 수도 있는데, 여기서 맞고 올라간다면은 그 이후 추후 상승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증시를 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정확한 방향이 없어요. 매동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요. 정확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장은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으로 빅히트 관련해서 조금 볼게요. 빅히트 관련해서 증시 일정이랑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좀 보면은, 빅히트 첫날 8조 원 몰렸어요. 그래서 스몰 히트라는 뉴스가 나왔는데,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많이 못 따라간다, 예상치에 많이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시장에서. 그래서 아마 오늘 빅히트 관련주 DPC, 넷마블, 그리고 초록뱀 이런 것들이 이제 밑꼬리를 길게 달기 시작했죠. 여기서 보시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10%까지 갔어요. 정말 지옥행 열차 타고 왔는데, 결국에 지금 장 막판에 끌어올리긴 했습니다. 분봉을 보시면은 오늘 넷마블도 마이너스 2%까지 뺐죠. 저가 16만원을 결국 깼다가
종가를 지금 16만을 지켜줬는데, 초록뱀도 여기서 보이시죠? 여기 차트 끌어올리는 모습, 마이너스 5%까지 갔었죠. 이게 왜 그러냐, 결국에는 공모하는 첫날에 시장 기대감에 많이 못 미친다 라는 게 이유예요.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날 58조 원이 몰렸고 역대 2위 그 카카오뱅, 여기서 뭐였죠 이게, 카카오 게임즈 이후에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금을 조금 못 미치는 2위에 그쳤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.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역대 사상 최대 증거금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못 미쳤어요. 결국에 이건 빅히트 관련해서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빅히트 관련주를 봤을 때는 악재라고 볼 수 있고, 초록뱀 DPC 넷마블 막판에 좀 끌어올려주긴 했지만 과연 이 빅히트라는 종목이 상장 전날까지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냐,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증시 일정을 좀 보시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신규 상장 예정이 이제 15일날 돼 있어요. 15일날 예정이 잡혀 있고, 뭐 그 사이에 BTS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냐 보면은 방탄소년단 온라인 콘서트가 이번 주말에 있고요. 아마 뭐 초록뱀이라든지 DPC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콘서트가 얼마나 성공을 했냐에 따라서 뭐 월요일날 약간 슈팅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지금 상장 일정이 디데이가 결국 다가오면서 이 재료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, 개미들, 뭐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일정이 다가오면서 점점 재료가 소멸되고 힘이 약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좀 어떻게 빠져나올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초록뱀도 저는 지금 차트를 봤을 때 20선, 지금 20선에 지금 왔죠. 20선을 막고서 지금 반등을 왔는데, 앞으로 한 이번 주 거래일 수목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4거래일 정도 더 볼 것 같아요. 저는 4거래일 정도 보고 만약에 20선을 깨고 내려오는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을 할 건데, 20선을 잘 지켜주면서 계속 봉이 만들어진다, 추세를 계속 지켜주면서 봉이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월요일까지 보고 뭐 본전에서 털어내든 약 수익을 걷고 나오든 그거를 좀 정할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보조지표라는 게 무시할 수만은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생명선 20선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. DPC 같은 경우에는 여기 61선을 강하게 깨면서 계속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었어요. 이 강하게 깨는 지점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17,000원을 깨는 포인트였고요. 지금 이 종목은 한 1, 2, 3, 4, 5거래일 동안 강하게 내려왔는데 이후 5거래일간 강하게 상승하지 못한다면은 죽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? 디데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. 따라서 정말 끌고 가보시겠다라는 분은 뭐 월요일 정도까지,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상장 전날에 모두 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DPC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라는 재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끌고 가시면은 진짜 지옥을 맛볼 수 있다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넷마블은 뭐 빅히트 이외에도 여러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뭐 정말 홀딩 하시려면은 어떤 마음의 준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지금 주구장창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16만원을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 상장 일정 이후에도 뭐 내년까지 뭐 내후년까지 정말 홀딩 하실 수 있다면은 그런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차트 위치는 굉장히 높은 지점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. 여기 전고점 한번 찍어주고 내려온 종목이다 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초록뱀은 21선 깨면 내려올 거고요. 어쨌든 지금 돈이 들어왔기, 왜 그렇게 하냐, 어쨌든 지금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왔고 세력이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이 좀 시그널,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더 이상 이득을 취할 게 없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시그널을 대략 20선을 강하게 깨는 그런 음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, 이 추세를, 이
여기 박스권을 좀 깨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, 박스권을 깨는 강한 음봉이 나온다, 21선을 깨는 음봉이 나온다, 그거는 세력이 더 이상 이 종목에서 이득을 취할 게 없다 라는 시그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손절할 거고, 계속 흘러간다 라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슈팅을 줄 거를 좀 기대를 하고 홀딩을 할 겁니다.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빅히트 상장 일정 전의 이야기입니다. 빅히트가 상장하는 순간 모든 재료는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. 빅히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. 영진약품을 오늘 볼게요.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. 지금 보시면 좀 지루해지는데 조금 더 지루해질 것 같아요.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뉴스가 딱히 나오는 것도 없고, 지금 이렇게 좀 과대 낙폭이 왔는데 여기서 조금 지루하게 끌고 나갈 차트 모양으로 보여요. 보통 이렇게 급락이 왔으면은 바로 급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, 이렇게 안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2주, 3주 뭐 이렇게 좀 길게 지루하게 끌고 가다가 슈팅을 한번 주는 그런 차트 모양이 제 경험상 많았고요. 좀 지루한데 그냥 쭉 홀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저는 아직까진 추가 매수는 7,400원이 오지 않는 이상 없을 것 같다 라고 아직 의견을 유지할게요. 미코 오늘 3% 정도 떨어졌는데 괜찮아요. 네, 지금 그래봐야 지금 5일선 여기 자주색 보이시죠? 자주색 5일선에 그냥 걸쳐 있는 건데 뭐 특별히 대응할 거 없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. 마찬가지로 지금 61선 계속 상방, 21선도 계속 상승을 지금 보고 있고, 추세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형제 INC를 지금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이재명 관련주죠. 이거는 대선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보통 대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는 그 해 전해, 그러니까 전해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이 내년에 있다, 뭐 2021년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 2022년 3월달 그쯤에 이제 개별 종목별 이제 고점을 찍는 게 대다수예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관련주가 전부 다 아직 추세가 살아 있는 게 보이시죠? 지금 7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흐르고 있는데, 어쨌든 지금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. 빨간색 선 한번 보세요. 빨간색 선을 한번 보시면은 추세 61선인데 그냥 추세가 아직까지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. 전부 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대선주라서 아직까지 이슈도 충분히 남아있고,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충분히 홀딩해도 된다 라는 평가입니다. 이런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한 번 더 들여다 볼 거고, 지금 시장의 이슈가 대선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대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포인트, 그러니까 뭐 그냥 61선이라고 하면은 61선을 막고서 지금 상승 추세로 바뀌어가는 차트의 모양이 조금 보이긴 하네요. 전체적으로 여기서 막 61선 맞고 약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차트 모양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형제NC나 형제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게 뭐 어떤 대선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옵션이니까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윤석열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살아있죠. 대선주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오늘 저녁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